2005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LA 에인절스의 인터리그 경기. 에인절스 마운드에 브랜든 도넬리가 올라오자 워싱턴 프랭크 로빈슨 감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로빈슨 감독은 심판에게 도넬리의 글러브 안을 조사해달라고 하는데요. 도넬리는 글러브 안에 파인타르를 숨기고 있었고 이를 찾아낸 심판은 퇴장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넬리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받는데요. 30살에 데뷔해 첫해 평균자책점 2.17, 이듬해에도 평균자책점 1.58을 기록하는 늦가기 돌풍을 일으켰던 도넬리는 신기하게도 파인타르가 적발된 후부터 하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로빈슨 감독은 도넬리가 글러브 안에 파인타르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밀고자는 에인절스 출신 호세 기엔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송구로 유명한 외야수였던 기엔은 2004년을 에인절스에서 뛰면서 마이크 소시아 감독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워싱턴으로 트레이드되고 에인절스와의 인터리그 경기가 열리자 소시아 감독에게 복수하기 위해 로빈슨 감독에게 일러바친 겁니다. 이처럼 밀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파인타르 적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2013년 1006경기에서 6승 1.02를 기록하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궤적을 보여주던 보스턴 투수 클레이 버콜츠의 파인타르 사용을 토론토 전담 해설인 잭 모리스가 지적했을 때도 정작 토론토 구단과 선수들은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정도로 파인타르는 너무 티나게 쓰지 않는 한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반면 2006년 41살의 케니 로저스는 정규 시즌에서 204이닝 17승 8패 3.84를 기록하고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3전전승 23이닝 무실점 평자책점 제로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손에 뭔가가 묻어있는 게 방송국 카메라에 제대로 찍히고 맙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우승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후 파인타르를 쓰지 못해서인지 로저스는 2년간 17패 5.36에 그친 후 은퇴합니다. 로저스가 문제가 된 건 너무 큰 무대에서 너무 티나게 사용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게 좋은 거였던 파인타르가 이처럼 큰 문제로 대두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트레버 바우어의 대활약이 있긴 하지만 바우어는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일 뿐 오로지 바우어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트레버 바우어는 2020년 2월에 방영된 HBO의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부정투구에 대해서는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파인타르를 바르면 같은 구속이라도 공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투수에게 스테로이드보다도 큰 이득이다. 어떤 구단은 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구단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휴스턴은 무기화하는 방법을 아는 구단이다. 파인타르를 감독들이 항의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모든 선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그의 70%가 파인타르를 쓰고 있다. 라는 대형 폭로를 하게 됩니다. 파인타르를 쓰는 투수가 크게 늘어난 건 2015년 스태캐스트 도입 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태캐스트를 통해 투수가 던지는 공은 회전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회전수 향상에 파인타르가 도움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한 익명의 현역 투수는 일본 잡지인 슬러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전수가 낮게 나오면 구단이 기용해주지 않을 거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 투수들로서는 파인타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렇게 너도 나도 파인타르를 쓰게 되니 안 쓰면 바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일부 구단에서는 부진한 투수가 파인타르를 쓰지 않으면 코치가 와서 권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다 보니 사무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파인타르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두 명은 트레버 바우어와 게리 콜인데요. 공교롭게도 둘은 올해 연봉이 바우어가 3,800만 달러, 콜이 3,60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1위와 2위인 투수들입니다. 그리고 바우어는 지난해 사이영 투수, 게리 콜은 올해 사이영 유력 선수인데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르비슈입니다. 다르비슈는 국적을 떠나서 멋진 반전 드라마를 쓴 선수로 평가받는데요.
휴스턴의 쓰레기통 전략과 기만 전술의 소가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악의 투수가 되며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다르비슈는 2018년 컵스와 계약하지만 2019년 전반기까지 26경기 3승 7패, 평자책점 4.99에 그치며 재기불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다르비슈는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 결실이 2019년 후반기부터 나타났는데요. 제구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다르비슈는 후반기 13경기에서 4승 4패 2.76, 지난해 12경기에서 8승 3패 2.02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2경기 6승 1패 2.25로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26.4는 어느새 아시아 투수 1위가 됐는데요. 참고로 26.4인 다르비슈와 19.5인 류현진 사이에는 20.9인 노모 히데오와 구로다 히로키 2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르비슈는 파인타르를 쓰는 투수라는 낙인이 찍혔는데요. 실제로 다르비슈의 경기를 보면 다르비슈가 공을 던지기 전 공을 던지는 손인 오른손 손가락으로 글러브 안쪽을 한번 문지르고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파인타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인타르를 바르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게리콜은 파인타르 규제가 발표된 후 등판해서 분당 회전수 2436회 포심을 던짐으로써 시즌 평균보다 125회가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바우어는 역시 파인타르 발표 후 첫 등판에서 분당 회전수 2612회 포심을 던짐으로써 시즌 평균보다 223회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바우어는 회전수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더웠다는 말을 합니다. 반면 다르비슈는 파인타르 발표 후 첫 등판에서 오히려 시즌 평균보다 42회가 올라간 2456회 회전수를 기록하는데요. 다르비슈는 제가 해설한 그 경기에서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글러브 안을 만진 후 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르비슈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다르비슈의 태도는 강경한데요. 공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삼국도 알고 있다. 하지만 돈 때문인 건지 미끄러운 공인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공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공의 반발력이 크게 증가해 투수들이 SOS를 요청하고 많은 투수들이 그로 인해 자리를 잃었을 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뭘 하고 있었나. 투수가 볼에 이물질을 묻히는 게 안 된다면 타자들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맨손으로 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배트가 미끄러워 무언가를 발라야 한다면 미끄러운 공을 던져야 하는 투수들도 무언가를 바르는 게 공평하지 않은가. 이번 파인타르 사태에 대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투수가 다르비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르비슈의 태도는 정말 강경한데요. 이는 파인타르 사용자라는 증거일 수 있지만 다르비슈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도 우리나 일본처럼 공을 만들 때 투수의 그립감을 좋게 만드는 첨가 물질을 넣는 걸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공인구를 만드는 롤링스사가 연구 개발을 시작했으며 빠르면 2019년부터 도입될 수 있다던 새로운 공인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저는 이번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파인타르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지금처럼 전면 금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마련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극심한 투구 타절을 일단 해소하고 보자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잡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10경기 출장 정지 가지고 근절이 되겠냐 하시지만 메이저리그 투수의 70%가 사용하고 있다는 바우어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인타르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점을 찾은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전면 금지가 실행된다면 그동안 파인타르에 의지했던 투수들은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시대가 끝난 후 노장들의 활약이 크게 줄었던 것처럼 파인타르 규제는 메이저리그에 또 한 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은 2주 후부터는 경기당 8번에서 10번 정도 투수가 마운드를 내려올 때 파인타르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1호 적발 선수는 누가 될까요? 게리콜, 트레버 바우어, 그리고 다르비슈는 파인타르 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최고의 투수로 남을 수 있을까요? 파인타르 규제가 시작되면 리그의 평균 회전수는 낮아지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인사이드 MLB였습니다.